안녕하세요. 저는 LA 경찰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조셉 카터 경감입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최근 LA 산불은 제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LA 산불 대피소와 그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과 민족 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1월, LA 지역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 중 하나로 인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산불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퍼졌고, 불길은 도시 경계선을 넘으며 팰리세이즈와 인근 지역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로 몰려들었으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한 현장은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를 붙잡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따라가며 눈에 들어온 건 불에 타버린 집과 자동차,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잿더미 위를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그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삼켜버린 면적은 약 30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1200km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고요? 한국 여의도의 약 35배 크기 정도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뼈대만 남은 집들, 한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법한 마을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빨리 번졌어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신발조차도요. 그녀의 발은 그을리고 벗겨져 있었고 딸이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경감님, 이건 그냥 산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집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태워버린 겁니다. 그의 눈은 밤샘 진화 작업으로 피곤에 찌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본 피해 규모는 단순한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만 2천 채 이상의 집이 소실되었고 수백 명이 대피소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안정감, 그리고 가족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강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약해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다는 말이었죠. 소방대원들과 저희 경찰들은 그 소식에 잠시 안도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산불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지역을 다시 둘러보니 잿더미가 된 집들 사이로 주민들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중 한 가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부센터에서 받은 옷을 입고 간이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저 금방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진정되기도 전에 재난을 틈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대피소와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빈집 강도와 약탈 신고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불에 타서 형체만 남은 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강도들이 남은 귀중품을 훔쳐가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이들이 소방대원의 복장을 하고 이런 행동을 이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는 소방복을 입은 한 무리가 불길이 진화된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들을 동료 소방관으로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소방 장비를 이용해 잿더미 속에서 귀중품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그들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 몇 명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버려진 걸 가져가려던 것 뿐이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 이후 LA 일대에서 강도와 약탈 등의 혐의로 100여 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저희 경찰청에는 매일같이 빈집 강도와 약탈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고 그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신고를 받고 달려간 집에서 강도들이 남긴 흔적을 보며 한 주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길이 저희 집을 태워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은 자네마저도 이들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제발 이런 일을 막아주세요.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는 제게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약탈은 단지 물질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은 산불로 집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도 빼앗기고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범인들이 노린 물건들은 단순히 가치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가족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품일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 행동을 저지르는 강도들 때문에 애꿎은 소방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산불과 싸우며 목숨을 걸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 있던 소방관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경감님, 우리는 불을 끄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불을 끄러 들어간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피소에 있던 한 주민이 저를 붙잡고 소방관들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간 것 같아요. 산불이 진화된 후에 집에 가봤는데 귀중품이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의심은 실제 강도들이 소방관 복장을 하고 저지른 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만 주민들에게는 모든 소방관들이 같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방관들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미 극도의 육체적 피로를 견디며 불길과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주민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소방관은 우리는 매일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의심으로 돌아오면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불이 거의 진압된 지역에서 한 주민이 소방관에게 고함을 치며 따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그 소방관은 아무 말 없이 주민의 분노를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주민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 깊이 박힌 불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히려 오해와 의심으로 돌아오는 현실은 이번 재난의 또 다른 비극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항상 비극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선의와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과 마트들은 전국 각지에서 선결제된 구호 물품을 전달받아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볼수록 그 규모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철저한 준비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재민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왔고 그 정성과 세심함이 단번에 드러났는데요. 그날 저는 대피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장님이 직접 운전해 가져온 물품들이 실린 트럭을 보게 되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쌀, 즉석밥, 라면, 통조림, 생수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부터 기저귀와 여성 위생용품, 담요,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 같은 세세한 물품들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트럭 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내려서 차에서 박스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금방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이고요. 저쪽 박스는 아이들이 먹을 간식입니다. 그는 박스를 하나씩 내리면서 각 물품의 용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라면인데 국물이 있으니 따뜻하게 먹기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통조림이에요. 차가운 상태로도 먹을 수 있어서 금방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설명은 물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는 특히 생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물도 오염됐다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많은 생수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깨끗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는 이미 땀으로 젖은 셔츠를 닦아가며 생수를 옮기기 시작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한 물품 중 가장 놀라웠던 건 휴대용 가스버너와 간단한 조리도구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금방 따뜻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품을 넘어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상의 편안함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피소에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동안 사장님은 심지어 자주 멈춰서서 물품을 받는 사람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가게에 있는 건 뭐든 가져올게요. 그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 휴대폰에 적으며 추가로 어떤 물품을 준비해야 할지 바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한인 사업가들은 자신의 생업을 멈추고 자원봉사에 나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대형 식당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셨는데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잠시 접고 식당에서 일하던 모든 직원들과 함께 푸드트럭을 몰고 대피소로 오셨습니다. 푸드트럭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따뜻한 제육볶음과 함께 곁들일 밥이었는데 커다란 철판 위에서는 제육볶음이 자글자글 익어가고 있었고 빨간 양념이 고기와 어우러져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고기를 볶으며 말했습니다. 이재민 분들이 배불리 드시고 다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고기도 넉넉히 넣었으니 든든할 겁니다. 라며 그는 프라이팬을 흔들며 고기와 양념을 정성껏 볶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도시락에 담겨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자 처음에는 다소 낯설어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조심스럽게 포크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놀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이 소스가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이재민들도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 점씩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육볶음의 매콤달콤한 양념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한두 입 먹은 뒤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계속 리필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피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 힘없이 보였지만 제육볶음을 먹으며 작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 덕분에 잠깐이라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이재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간편하지만 영양가 높은 김밥을 직접 말아서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사장님은 대피소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고민했다고 하시면서 김밥은 한 손으로도 먹기 좋고 안에 채소와 단백질을 넣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민들의 건강까지 고려하며 단무지, 오이, 당근, 달걀, 그리고 햄을 정성스럽게 채 썰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편에는 김밥을 싸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앉아 빠르게 김밥을 말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긴급한 현장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김밥이 낯설어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입 먹은 뒤에는 그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김밥이라는 거군요. 채소와 밥이 같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네요. 라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네며 이건 내가 손으로 들고 먹어도 돼. 정말 먹기 간편하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김밥은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안에 노란 게 뭐야? 맛있어. 라며 단무지의 새로운 맛을 발견한 아이가 환하게 웃었고 김밥을 더 가져다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한국인 사장님의 푸드트럭은 대피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쉴 틈 없이 다음날 나눠줄 김밥 재료를 준비하며 이런 반응이 올 줄 몰랐다며 이재민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 뒤에서 전혀 다른 모습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행동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대피소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동양인 무리가 이재민인 척하며 푸드트럭에 몰려들어 음식을 싹쓸이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나눠주던 자원봉사자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경감님, 분명히 이재민이라고 해서 음식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대피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이상해서 따라가 보니 음식을 가득 싣고 트럭에 실어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 경찰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무리는 자신들이 집을 잃었다며 간절한 척 연기를 했고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최대한 많이 나눠주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음식을 받은 뒤 대피소로 가지 않고 근처에 주차된 트럭으로 음식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지 음식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구호센터에서 제공된 담요와 생필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 무리가 구호 물품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단체로 몰려온 동양인들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 같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자원봉사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충분한 구호 물품을 받은 것 같은데 더 필요한 거 맞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불 이재민인데 공짜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뻔뻔하게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한국 자원봉사자는 그들에게 구호 물품이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이재민들과 나눠 써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그 무리 중 일부가 마치 자신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한국어 몇 마디를 흉내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나 고맙습니다 같은 단어를 어색한 발음으로 말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동정을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들이 단순히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는 이재민이 아니라 재난 상황을 악용하려는 무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들을 마주한 자원봉사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이재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요구하는 물품이 많아지고 받는 태도도 너무 당연한 듯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제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고 저는 이 사태를 단순히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어제 대피소를 찾아왔던 중국인 무리들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그는 전날 이 무리에게 사인 가족이 며칠 동안 충분히 먹을 만큼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눠준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라는 자원봉사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멋대로 쌀 포대와 캔 음식 몇 상자를 집어들고 이것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냐고 뻔뻔하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당황한 나머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 지역의 거주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 무리 중 한 명은 갑자기 말을 얼버무리더니 이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답 대신 어딘가를 둘러보던 그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우리도 산불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라며 갑작스럽게 화를 벌컥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대피소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자 그들은 물품을 내려놓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무리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하고 대피소 인근 도로에서 트럭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차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의 트럭을 조사한 결과 안에는 구호 물품으로 보이는 쌀 포대, 캔 음식, 생수 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물품 중 일부는 이미 뜯겨 있었고 라벨에는 명확히 이재민 지원 물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우연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우리는 필요해서 가져간 것뿐이라며 변명했지만 더 이상 그런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을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이재민이 아니라 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피소와 구호센터를 돌며 물품을 모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져간 물품 일부는 자신들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 커뮤니티에서 대피소에 가면 무료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들은 그 정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특히 그들은 대피소와 구호센터를 오가며 한 번만 물품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간절한 이재민인 척하며 물품을 받아내고 받은 물품은 곧바로 트럭에 옮겨 담아 지정된 장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물품을 다시 정리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소매상들에게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몇 가지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을 가로채고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신문 중 한 사람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피소에서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나 반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했습니다. 그의 이런 뻔뻔한 태도는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재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대피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대피소에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줬던 선행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인 마트 사장님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직접 물품을 나르고 자원봉사자들이 밤낮 없이 김밥을 싸며 이재민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려던 그 노력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심과 선의를 중국인 무리들의 추악한 행동이 한순간에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도움을 기다리는 이재민들의 몫을 빼앗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웃으며 물품을 챙겨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한국인인 척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이고 악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몇 가지 물품을 훔쳐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피소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구호 활동의 근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선행으로 겨우 희망을 품고 있던 이재민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조차 남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니까요. 이번 산불과 대피소에서의 일들은 제게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재난은 사람들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무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지만 또 누군가는 끝까지 남을 돕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은 제가 이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고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안긴 LA 산불 현장에서도 한국인들의 헌신과 이타심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